나 배터리 없는데 잠깐 너네 집에서 충전해도 돼? 이것 써! 내 준비성에 받았겠지? 안녕하세요, 이썸입니다. 편의점에 갔더니 우연히 전자제품, 거기서도 신기한 제품이 하나 있는 것을 발견했었는데 그걸 보고 제가 또 호기심을 참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호기심 리뷰,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일회용 보조 배터리가 과연 쓸만한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저도 편의점에서 이러한 제품을 팔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거를 일회용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게다가 한번 충전하고 버리면 경제성도 꽝이니까요. 그래서 이걸 과연 누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를 할까 싶었는데 이제는 세상이 좋아져서 이제는 오만 편의점에서 이러한 제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먼저 제가 구입한 제품을 소개하자면 제가 여러가지 편의점을 모두 방문해 봤거든요. 먼저 GS25에서 구입한 제품, 얘는 일회용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라고 생기면서 용량은 1500mAh로 되어 있고 가격은 개당 3,900원에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보면 안드로이드 전용, 아이폰 전용으로 나눠져 있고 뒤에는 여러가지 설명이 있는데 뭐 굳이 필요 없죠. 두 번째는 세븐일레븐에서 구입한 제품, 벌써 포장지가 조금 다르긴 하죠. 얘도 아이폰과 C타입,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용 두 가지 모두 구입했고 세븐일레븐 보조 배터리의 용량은 1300mAh, 세븐일레븐에서는 개당 4,000원에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CU에서 구입한 제품, 얘도 C타입과 아이폰용 두 가지로 제가 구입을 했고 배터리의 용량은 세븐일레븐과 동일한 1300mAh예요. 하지만 CU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가 좋았습니다. 왜냐? 2+1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3개에 7,000원 주고 구입했거든요. 그러니까 개당 2,300원 정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 자체로만 보자면 CU가 일단은 가장 좋습니다. GS25에서 파는 것과 조금 200mAh 작은 용량이죠. 사실 다른 보조 배터리도 용량이 1500mAh일 수도 있는데 이게 약간 좀 안전 마진을 생각해서 얘네들은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잡은 것일 수도 있고 실제로 배터리의 용량이 200mAh의 차이가 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부에 있는 것을 한번 뜯어볼게요. GS25 1500mAh짜리. 얘는 뭔가 캡슐처럼 생겼는데? 되게 아담하게. 뭐야? 바로 해체돼 버렸는데? 요렇게 생겼고 이것을 이제 여기서 연결해서 충전을 하는 방식입니다. 얘는 따로 온오프 할 필요 없이 꽂으니까 바로 충전이 시작되는데요. 사용하기에는 좀 사이즈가 아담해서 괜찮다. 퀄리티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뭐 가격이 있으니까요. 두 번째, 얘가 CU에서 구입한 거죠? 맞나? 네, 지금 너무 많이 구입해서 갑자기 헷갈렸네. 뜯어보자면 뜯었을 때 얘는 그나마 좀 보조 배터리처럼 생긴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위쪽에는 일회용이라서인지 뭔가 이제 좀 많이 허접해 보이게 생겼죠. 잘못하다가 부러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러한 형상으로 생겼고 자세히 보면 오른쪽 위에 여기 전원 온오프 버튼이 있어요. GS25 보조 배터리는 없었는데 얘는 전원을 온오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얘는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에 LED가 나오면서 지금 충전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상대적으로 좀 밑부분이 뚱뚱하기 때문에 잡았을 때 조금 뭔가 넓적한 판을 잡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븐일레븐에서 구입한 제품, 얘가 사실 포장지로만 봤을 때는 가장 디자인이 예쁘고 좋아 보이는 듯한 모습을 갖고 있거든요. 뜯었을 때 얘는 CU에서 파는 것과 생김새는 똑같은데요? 이게 사실상 똑같은 제품이네. 왜냐면 여기 포장지에 보면 뒤쪽에 수입 및 판매원이 라인 커머스라 되어 있고 세븐일레븐 또 라인 커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스펙도 지금 보니까 다 똑같은데 무게, 사이즈, 전격 출력, 용량 이렇게 모두 적혀 있고 그래서 실제로 CU랑 세븐일레븐은 동일한 제품. 그나마 GS25는 완전 다른 제조사입니다. 공급원이 세븐일렉트릭이라고 되어 있는 이러한 제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로 어느 정도 충전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먼저 얘 같은 경우 최대 4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최대 40%인지 어느 기기로 테스트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배터리 용량이 작은 스마트폰으로 테스트를 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보면 스마트폰 배터리 용량에 따라 5에서 10% 가감이 생길 수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떠한 기기에서 테스트할까 고민한 끝에 갤럭시 Z 플립 3로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얘 같은 경우 내장 배터리가 3300mAh가 탑재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상 얘는 1300mAh이기 때문에 얘를 갖고 Z 플립에 충전을 하면 그 이론상은 40% 정도
놓쳐야 하는 제품이죠. 제가 결국 테스트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충전이 되었냐면 일단 얘 배터리가 방전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대략 45분이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이 충전기가 최대 5W까지 속도를 내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시간은 좀 오래 걸린 편이고 24%까지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퍼센트로 계산해보면 그냥 이론상으로만 단순히 계산해봤을 때 대략 한 60% 정도의 효율을 갖고 있는 제품이다 라고 볼 수 있겠더라고요. GS 같은 경우 완충까지 1시간 33분이 걸렸고 충전은 29% 충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957mAh가 충전되었는데 충전 효율로만 본다면 대략 64% 정도 됨을 알 수 있죠. 그럼 왜 이게 20 몇 프로까지밖에 차지 않나요? 가질 수 있는데 제가 그동안 올린 보조 배터리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얘가 변압을 승합, 강화하는 과정에서 전력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배터리 용량만큼 모두 차진 않습니다. 물론 보조 배터리의 회로가 더 좋고 케이블도 좋은 거를 쓴다면 전력 손실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효율을 더 높일 수는 있는데 사실 이 가격에서는 그거를 바라기는 조금 무리긴 해요. 그래서 대략 실제 효율은 한 60% 정도 나왔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해 봤을 때 CU 같은 경우 1%당 96원, 세븐일레븐은 1%당 167원이었습니다. GS는 1%당 135원이었고 비교해 봤을 때 가성비로만 따진다면 CU가 가장 좋았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왜 이렇게 진지하게 테스트를 했지? 그리고 얘를 구입할 때 재밌는 게 뭐였냐면 얘는 진짜 말 그대로 일회용 보조 배터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충전을 하고 나서는 그냥 얘를 폐기해서 버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것도 그냥 버리면 안 되고 포장지에 보니까 완전 분해해서 버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를 해서 여기 있는 배터리와 기판, 그러니까 플라스틱 따로 분리해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배터리 버리는 거랑 다르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분해했을 때 실제 용량을 보면 얘는 1500mAh라고 적혀있고 3.7V, 그리고 제조는 8월 13일에 제조된 것을 보면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GS25는 원형을 사용했네요. 그리고 옆에 있는 CU와 세븐일레븐의 제품, 얘네들은 분리하기도 조금 어렵게 되어 있다. 거의 얘네들은 부셔야 되는데. 자, 뭐 조그만 힘을 주면 쉽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했을 때 근데 잠깐만 생각해 보니까 지금 C타입은 단자가 완전히 그대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 아이폰은 단자가 완전 대충 만든 것 같지 않나요? 얘가 더 부러지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분리를 해보면 CU나 세븐일레븐은 GS25에 비해 원형이 아닌 그냥 평평한 일반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내장 배터리와 비슷한 형상을 갖고 있어요. 여기 스위치와 이제 기판이 보이고 이게 양면 테이프로 붙여져 있는데 원래 안전을 위해서는 장갑을 끼고 하는 게 좋아요. 양면 테이프로 딱딱하게 부착이 되어 있고, 생각해보면 지금 요 기판 있잖아요, 요거를 재활용하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충전용 NLF에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종합적인 사용성이나 분해나 이런 버리는 것을 생각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CU의 그 할인 행사가가 좋지만 나머지 부분들을 본다면 GS25가 훨씬 더 잘 만들어졌다고 느꼈습니다. 분해하기도 쉽고 퀄리티도 CU나 세븐일레븐 제품보다는 더 좋아요. 그리고 사용할 때도 더 편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간단히 사용해봤을 때의 장단점을 정리해보자면, 보통 스마트폰을 밖에 들고 다녔을 때,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 폰이 꺼지는 비상시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갔을 때 충전기도 없고 보조 배터리도 없을 경우에는 핸드폰에서 연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때는 사서 쓰면 바로 충전이 되니까요. 게다가 편의점에서도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지만 그때는 사실 이제 편의점에 맡겨놔야 되기 때문에 발이 묶이게 되는데 그냥 끼우고 돌아다니면서 충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라면 얘가 일회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보조 배터리는 충전하고 쓰고 하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이제 뭔가 배터리를 한번 쓰고 버린다는 게 어색하고 굉장히 아깝다랄까. 그래서 경제적으로 보자면 보조 배터리 하나 구입하는 게 훨씬 낫긴 합니다. 들고 다니기 귀찮다면 1000mAh 정도, 요즘에는 또 그것도 경량화되어서 잘 나오죠. 그리고 충전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이처럼 버리기가 귀찮고, 또 포장지를 보면 제조 일자가 안 적혀 있다 보니까 얘가 오래되었을 때 그 배터리가 오래되면 자연 방전이 되기 때문에 효율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점을 체크할 수 없다는 점이 매우 아쉬운 부분이죠. 게다가 제가 사용해보니까 CU랑 세븐일레븐 제품은 충전할 때 고주파음이 좀 들리는 게 좀 단점이랄까요? 그런 거 보면 GS25가
참 좋은 것 같은데 오늘은 이렇게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항상 편의점에 가면 전자제품에 제가 이제 눈에 시선이 가는데 거기서도 좀 눈에 띄었던 제품 일회용 보조 배터리에 대해 한번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얘는 갑자기 나온 제품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이제 새롭게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 이런 일회용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를 한번 구입하긴 했어요. 하지만 얘 같은 경우 최대 30%까지만 충전할 수 있다고 적혀있고 심지어 이때는 용량이 800mAh였거든요. 하지만 가격은 그때와 지금과 비슷하긴 한데 이제는 용량도 더 높아졌고 이제 많은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이렇게 뭐 30% 40%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요즘 일반적인 플래그십 스마트폰 아니 오히려 보급기에서는 배터리 용량이 더 크죠. 그러한 것에서는 뭐 이제 평균적으로 20%까지만 충전이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서 아쉽지 않나.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평소에 저처럼 어디 여행을 가거나 충전기가 없고 보조 배터리가 없는 상황에서 핸드폰이 꺼지면 안 될 때 혹시 편의점에서 이것을 구입하면 꽤 유용할까? 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이번 영상으로 궁금증이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급한 상황에서 간혹 이용할 것 같은데요. 제일 좋은 건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니는 거지만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만약 이러한 것을 많이 구입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냥 일반 보조 배터리 하나 구입해서 그걸 들고 다니는 게 더 낫겠는데요. 얘는 그냥 이제 보조 배터리가 굳이 필요 없고 가끔씩 구입해서 쓰기 괜찮은 녀석인 것 같습니다.